KTV 대한뉴스 유용화입니다. 신경은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진영, 중개부 장관의 박영선 의원 등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10일부터 아세안 3개 나라에 복빈 방문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협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항공 관측이 실시됩니다. 관측 자료는 중국과 협상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진영, 중개부 장관의 박영선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최무 최대 폭의 인사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책 현장 경험을 두루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가장 큰 폭의 개각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애초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제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능력으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력시되던 우상호 의원은 입각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임 장관의 박양호 중앙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도 눈에 띕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지낸 북한 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보통신 전문가인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됐습니다. 식약처장의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의원 입각의 경우에는 두 의원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장관으로 내정된 후보자들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엄정한 시기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3년 차의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얼마 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면서 선진국 정착을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막중한 책임에 어깨가 매우 무겁다면서 장관에 임명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년간 노력해온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신한반도 체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세대를 아울러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합의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신남방 정책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올해 첫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먼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브루나이 방문 계기에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 특허 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와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CT,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 등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방문은 2020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우호 협력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시아모니 국왕과의 환담, 훈센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농업과 인프라 건설, 산업, 금융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신남방 정책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지속적 지지와 협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필립 벨기에 국왕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26일 필립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ICT와 화학, 물류, 식품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EU 통합과 영내 평화 정책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온 벨기에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인 벨기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올해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8.22% 오른 총 1조 389억 원,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협정문은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됩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북미 대화의 끈은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그제 상업 위성 사진에 찍힌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미사일 발사대의 이동식 구조물 작업이 완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엔진 시험대 지주 구조 재건 공사도 진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하노이 정상회담 전 공사를 시작했다며 예전의 통상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도 북한이 주요 부품을 계속 복구하며 정상 가동 상태로 되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잇따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연속 실망감을 보이며 북한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 문제에